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그럼 바로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증시와 채권, 그리고 중국 증시 모두 어제는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요즘 보면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서 이러다가 SOXL의 가격이 TQQQ를 앞지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제는 우선 ASML의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초기 단계인 것 같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섹터에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 TSMC가 했던 말과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반도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땐 뭐든 그냥 상승의 재료로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마카오의 방문객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2019년 대비 34%가 증가했고요. 또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메이투안이 전년 대비 주문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도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은 장 초반만 해도 그냥 애매하게 보합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요. 연준 의장 파월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밀 회동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전날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 시장을 뒤덮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불안하게 지켜보던 게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이었죠.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선 올해 대선도 치러야 하는데 저렇게 계속 금리 인하도 못하고 있으면 대선에 불리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의를 하려고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파월이 다행히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준 거예요. 이번 1월 CPI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PCE 수치다. PCE 수치는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다행이다. 예상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금리 인하 시기가 이번 1월 지표 하나만 갖고 뒤로 확 밀리고 그럴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여전히 물가는 잡혀간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며 채권도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도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1월 CPI 수치 하나만 보고 충격받을 필요 없다. 여전히 인플레는 우리의 예측 경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인플레가 떨어질 것은 확실하다. 연준이 보는 건 PCE 수치이며 PCE와 CPI는 다르다. 라는 발언을 해주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참고로 굴스비 총재는 지난달에 PCE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PCE 수치가 좋을 것이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PCE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며 증시가 환호를 했었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길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한 펩시코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게 증명이 한 번 됐었고요. 어제는 또 코카콜라와 크래프트 하인즈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이 두 기업도 모두 전분기보다 가격 인상폭을 낮췄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기업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기업은 주택을 무려 8만 채나 가지고 있는 미국의 거대 임대주택 소유 기업입니다. 주택 임대를 통해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임대료가 오르면 이 기업도 수혜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인비테이션 홈스가 4분기 신규 임대료 상승률이 0%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3분기만 하더라도 5.2% 상승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따로 쇼츠로도 제작해서 만들어 올렸지만 CPI에서 주거비 산출 방식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정작 임대시장에서는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폭으로만 오르고 있는데 그놈의 OER 수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왜곡된 수치가 CPI에 반영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 주거비 산출 방식의 허점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번 1월 CPI 수치가 높게 나온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혹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플레 수치 관련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기관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CPI나 PCE 같은 거 발표할 때 기관들에서 예측치를 내놓잖아요. 뭐 JP모건은 얼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얼마, 시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골드만이 적중률이 가장 높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잘 맞춥니다. 이번 CPI 수치 발표 전에도 보면 다른 월가 금융사들은 대부분 근원 CPI 0.3% 상승을 봤었는데 골드만삭스 혼자서만 0.38% 상승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치는 0.39%가 나왔죠. 진짜 대단합니다. 얘네들 정보통이 확실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골드만에서 2월과 3월에는 물가 수치가 다시 뚝 떨어지고 정상화될 거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호재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장이 시작하면 아마 뭔가에 또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